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은둔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김 제1비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이례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병을 얻었을까요? 비만 때문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네, 또 혹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북한에 정변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과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모시고 북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북한이 이례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했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들어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불편하신 몸이시건만 인민을 위한 용도의 길을 불같이 이어가시는 우리 원스님 오늘 찾으시었습니다. 불편하신 몸이건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불편하다. 어디가 불편한 걸까요? 지금 그 화면상에 보듯이 그 다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절룩거리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점을 이제 부각시켰는데 예. 이제 북한이 전한 그 최고 통치자의 건강 이상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고 통치한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그렇죠. 이 자신감이 표출이 안 되면은 최고 통치자의 건강 이상은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화면에서 현지 지도할 때 앉아 있는 거, 걸어다니는 거 말고 앉아 있는 회의를 주재하는 것만 보여주지 일부러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을 연출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면 그만큼 북한을 통치하고 장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북한의 통치자가 북한 인민을 위해서 저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마다하지 않고 현지들 나간다 라고 하면서 북한 인민들의 충성을 갖다가 유도하려는 뭐 그러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충성을 의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최고 지도자가 아프다는 거는 주민들 사이에 동요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네. 그런데 뭐 동료를 물론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지도력이 이제 거의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항상 그 이신작칙, 솔선수범을 이신작칙이라고 하는데 앞장서는 지도자, 앞장서는 간부. 그래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앞장서면서 저렇게 나가니까 인민들이요 따라오라 이렇게 하니까 인민들이 다소 이제 처음에는 좀 놀랬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절뚝거리면서 다니느냐 이렇게 했지만 조금 지나면은 아 우리 영도자가 저렇게 앞장서서 가니 우리도 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은 어떤 프로파간다 측면에서 현재 그 김정은의 소비실장을 맡고 있는 김여정의 작품이 아닌가. 뭔가 상당히 이게 젊은 나이에 27세에 지금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면서 소개실장을 하다 보니까 이걸 숨기느냐 보여지느냐. 여기서 뭔가 순기능, 역기능을 고려했겠지만 아 이것은 순기능이다. 이래서 이제 보여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이제 김정은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런 장면과 아마 이제 오버랩 시켜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부상투혼이라고 하잖아요. 부상투혼. 이 부상투혼이라고 할 때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형외과 쪽으로 아니면 뭐 다른 쪽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었다면 이게 큰 병, 뭐 심근경색 이런 쪽이었으면 아마 숨겼겠죠. 그런데 이거는 다리 정도 절뚝거리는 그러니까 뭐 큰 부상은 아니고 부상투혼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 그 인터넷상에서 뭐 쿠데타라든지 또 그 김정은이 연금당했다 이런 설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저도 이제 봤는데 최소한도 북한에서 쿠데타라든지 또는 그 김정은 최고 통치자가 유고 상태죠. 연금 정도 당할 정도면 첫째 그 징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북한 노동신문이라든지 조선중앙통신 같은데 그 논조가 바뀝니다. 그 지금 제가 그 계속 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또 조선중앙방송을 좀 계속 서치를 하고 있는데 이 논조가 평상 논조입니다. 평상 논조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권력투쟁이라든지 이러한 그 정변에 나타난 그러한 이상 징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정보 당국이 봐야 할 측면인데 만약에 북한에 대한 정변이 있다면 최소한도 갑자기 막 그 소위 그 통신 횟수가 늘어나고 군 부대 간 또 군 부대 간 군사력의 이동이라든지 이러한 그 특이한 징후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 언론에 떠돌고 있는 소위 그 북한의 정변설이라든지 김정은 연금설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왜곡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이 위원장님께서 북한 정변설, 저도 이 북한 정변설 사실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들 뭐 질문도 받았는데요. SNS도 저도 봤습니다. 근데 뭐 이미 죽은 사람이 뭐 정변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질문입니다만 잠깐 뭐 말씀해 주시죠. 이 북한 정변설, 최근 SNS 상에서 돌고 있는 북한 정변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 그야말로 찌라시성 성격을 가진 이제 그 설인데, 네. 아니라 이제 지적하신 대로 조명록 이미 4년 전에 사망한 전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그 정변을 주도했다. 예. 이런 사실 자체가 이제 그것이 좀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고, 또 북한 내에 여러 가지 지금 당이 노동당이 비교적 권력을 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군이나 뭐 어떤 다른 세력이 김정은에 저항해서 정변을 일으킨다 이런 것은 북한의 어떤 그 권력 구조나 이런 질서상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예,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변설은 사실이 아니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이 사실 어린 나이잖아요. 예. 최고 지도자긴 하지만 어린 나이인데 왜 아픈 걸까? 궁금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북한에는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연구소? 포함을 해서 김일성 일가의 건강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특별한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특별한 관리를 받는데도 이 김정은 제1비서가 왜 병에 걸렸을까? 한번 저희가 좀 추측을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뭐 겉보기에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되지만 키도 크지가 않아요. 170에서 172cm 정도. 그런데 몸무게가 상당합니다. 100kg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김정은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는 아직도 이 젊은 지도자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였죠. 2인자였던 장성택을 처형한 뒤에 권력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서 불안감도 만만치가 않고요. 중국과의 사이가 갈수록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걱정거리입니다. 여기에다가는 또 최근에 미국이 이슬람 국가 IS 공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오랜 적국으로서 혹시나 하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크게 이제 몸의 이상설, 그러니까 살이 찌었다는 거에서부터 모든 병의 근원이 비만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 하나하나 살펴보죠. 살찐 거부터 살펴보죠. 예. 왜 살이 쪘을까요? 예, 원래 그 김정은이가 어렸을 때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몸이 뚱뚱하지 않습니다. 호리호리한 상태인데 그 살을 찌운 것은 뭐냐면 그 젊은 나이에 북한의 그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소한 체격 가지고는 이게 김정철 같은 그 외소한 체격 갖고는 대중적으로 이미지를 장악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살을 좀 찌운 걸로 생각했는데 초반에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북한 그 당 간부 사이에서 제일 좋은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겁니까? 아, 김동무 몸 났네요. 몸이 낫다. 몸이 좋다. 그래, 몸이 살이 낫다. 쪘다. 살쪘다. 이것이 아주 최고의 그 존칭입니다. 배도 좀 나오고. 그렇죠. 김동무 몸 낫네 하면 아주 좀 기분 좋게 해주는 용어인데 빼짝 마른 김정철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는 안 되고 몸이 좀 나야 되기 때문에 그 농구 등 각종 스포츠로 단련된 김정은이가 몸을 불리는데 이제 불리고 나니까 또 최고 통찰하니까 게을러지는 거죠. 운동하기도 게으르고 모든 게 자기 말 한마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게을리 하고 하다 보니까 체중이 분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약간 100kg 정도라고 그랬는데요. 예, 한 90kg 정도 될 겁니다. 왜냐면은 김정은이가 가끔은 군부대 방문할 때는 안에다가 이 방탄조끼를 입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으면 이렇게 불고게 그렇죠. 됩니다. 더 나오고 그래서 더 나오고 되는데 실적으로 한 90kg 이상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벌써 90kg가 돼버리면요 기본적으로 심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172에 90kg면 그렇죠. 심장에 문제가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무릎 관절 같은 게 다 안 좋아집니다. 정상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데다가 아까 지적했듯이 극심한 스트레스, 체질을 갖다가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 스트레스가 가미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거의 90kg가 넘는 상태에서 이 걸어다니다가 삐끗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부렸던 화면을 거죠. 보면요. 예. 일각에서는 이제 가끔 가다가 키높이 구두를 신는다. 예. 이 172의 키다 보니까 더 크게 보이려고 살이 찌었고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분명히 키높이 구두를 신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일 때도 신었는데 뭐 김정일은 더 작죠. 저 사람보다 더 작았는데 키높이 구두를 신고
이자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이 친구가 이제 21살인가 그 농구를 하다가 발목을 한번 크게 다쳤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염좌가 내재해 있었고 그런데 한 7월 초인가 그 이제 다리를 한번 세게 엎질려서 금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7, 8월 계속 무리하면 다니다가 이제 9월 3일 날 그 브라운봉악단의 신작 발표에 나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술할 때 대해서 당에서 결정하고 수술을 했다. 동아질러서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못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무슨 다른 자꾸 확대 재생산돼서 무슨 여러 가지로 가지만 물론 이제 지적하신 그런 문제 심근경색. 제가 볼 때는 우리 이건희 회장도 심근경색입니다. 이분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생기냐 볼 때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디시전, 그다음에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최고 대우를 받지만 최고 권력자에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역시 어린 나이에 집권을 해서 권력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와 이제 아까 네 가지 분석한 게 아주 거의 정확하게 나왔는데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주니까 건강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더 살을 찌웠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전적으로 옳은 동의하십니까? 얘기죠. 그래서 에멘탈 치즈를 많이 먹었다는 것은 스위스에서 그새 학습되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좋아서도 먹었지만 뭔가 갑자기 체중을 불리는데 무슨 돼지비계나 무슨 이걸 먹어가지고 몸에 안 좋으니까 에멘탈 치즈를 집중적으로 먹였고 그 중량을 불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혈압이나 뭐 당뇨나 이런 데 이제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다리 수술로 거의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했지만 김일성에 대한 주민들의 그 동경심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걸 그렇게 하고 싶었던가 봐요. 지금 일단 외모상이요. 짧은 머리. 지금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은 머리를 파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곱슬에다가. 그런데 짧은 머리하든지 그 외모를 보면요. 흡사 김일성.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김일성의 존재는 북한 주민한테 상당히 나름대로 좀 추앙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김정일한테는 약간 이제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소위 사회주의 조선이라는 북한을 갖다가 창시하고 끌어왔다는 이 김일성에 대한 이 수령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그런 추모의 정 같은 것을 아마 연출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 이게 이제 그 스트레스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뭐 우리야 지금 뭐 아들, 딸 뭐 이러면 요즘에 딸 가진 부모가 더 뭐 대접받고 뭐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백두혈통을 이으려면 아들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리설주와 사이에 딸만 있다라는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두혈통이 끊긴다. 이거에 대한 아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을까요? 아마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이슬주나 김정은이가 나이가 젊고 또 김정은이가 눈을 다른 데로 돌게 되면 많은 여자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많은 여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들 낳는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또 그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만약 김정은 나이가 50, 60이 됐다면 걱정을 하겠지만은 이제 3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벌써 자기가 그럼 빨리 죽는다는 것을 상정해 놓고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는 아니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근데 저는 아마 이설주 쪽에서는 그게 불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김정일 역시 본초의 아들보다는 다음에 고용이한테서 아들을 낳아서 지금 후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설주는 상당히 밤잠을 제대로 못 잘 것 같고 김정은으로서는 아직 젊었으니까 여유 작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이거 참 옛날에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궁중사화입니다. 아까 전에 김여정 또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김정은의 이런 모습이 또 김여정의 작품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모 김경희도 지금 와병설에 있고 권력에서도 물러났고 김여정이 또 하나의 권력으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동향이 어떤지 궁금한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최근 동향은 이제 김여정이가 지금 김정은이 수술하고 강동 요양소에서 특각에서 요양 중이니까 주로 이제 김여정이 다 결재한다 이런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여자는 나이가 27살밖에 안 됐지만 최고의 직책에 올라가 있고 권력도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일조차도 누가 후계자가 될지 모를 때 김여정이 성격이 워낙 쿨하고 그러니까 저것이 남자였다면 저놈을 내가 후계자로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을 또 가까이 자기 겨드랑이 밑에 갖다 놨고 아마 김정은에게 이상이 생긴다면은 당연히 김정철보다도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북한에서는 겨드랑이 옆에 갖다 놔. 예, 옆에 갖다 놓은 걸 옆에 겨드랑이 놨다는 옆에 갖다 표현을 놓는다.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 또 한 사람 저희들 최근에 그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김정은에는 아마도 눈엣 가시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복형 김정남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예. 프랑스 파리 파리에서. 샹젤리제 거리에 묘령의 여인과 30대 초반으로 보인 여인과 호텔 로비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자, 일단 왜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로 갔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김정남 아들 김한솔이가 지금 프랑스의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자기 이제 아들 만나러 갔을 그 가능성이 크고요. 예. 현재 이제 그 아까 그 묘령의 여인이라는 것은 김정희가 살아생전에는 그 주로 마카오에 많이 있었거든요. 베이징하고 중국하고요. 그런데 그때 현지 쪽에서 보면은 그 여성 경호원이 꼭 따라다닙니다. 미모의 여성 경호원이. 예. 그래서 경호원이 겸 이제 비서죠. 부인은 따로 있고. 예. 그랬는데 김정일이가 죽고 난 이후에 예. 지금까지 경호원을 북한 당국이 붙여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겠죠. 개인적인 비서라든지 개인 경호원으로 다니고 되는 좀 더 깊숙이 말씀드리면 뭐 애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나이가 워낙 젊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김정남 같은 경우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지만은 예. 지금 마음대로 그 수 자기 없죠. 이복현 형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중국이 김정남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정남이한테 테러를 가려는 어. 시도를 알고 중국 정부가 예. 북한에 자제를 요청한 이런 첩보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 국내 입국한 모 탈북자가 그 북한 그 탈북자가 아니라 그분은 이제 탈북자가 유장한 간첩이죠. 예. 적발돼 가지고 우리 수사기관에서 자기가 경찰 총국장한테 예. 그 중국에 있는 예. 김정남이를 테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받았다라고 국내 와서 진술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예,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예. 또 김정은의 그 생각을 읽어가지고 예. 북한의 그 대남 테러 조직이 있는 대남 공작 조직에 있는 부서장들이 김정남이를 갖다 테러하라고 시켰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그 자제를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서방 세계 프랑스에서 만약에 그런 테러가 나면은 프랑스 정부라든 서방 세계가 또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예. 섣불리 그러한 행동은 극단적인 못할 행동은 것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중국 정부는 김정남의 존재를 뭐냐면 김정은이를 갖다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실각하게 되면은 중국과 사이가 지금 그렇죠. 안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실각하게 되면 김정남이를 내세워서 북한의 친중 정권을 수립하고 김정남이야말로 백두혈통의 장자다. 적통성이 있다라고 내세워서 하기 이런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가지고 김정은이를 압박하면서 국제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중국말 듣도록 하는 그런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뭐 그런 판단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눈에 가시가 되고 참 권력의 앞에 드러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뭐 그냥 묘령의 여인과 프랑스 여행 다니고 이런 삶을 계속 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잠시 뒤에 얘기했습니다. 아들 김한솔이 또 거기서 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관계도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김한솔을 파리 정치대학, 다른 뭐 이공계가 아닌 정치대학에 넣었다는 자체가 김정남은 아직도 뭔가 야망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자한테 말한 건 나 아직 쓸만하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 최근에 김정은 이제 건강 이상설과 연계해서 그 사람이 머릿속에 나도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날린 것 같고. 예. 그러나 이제 북한 당국과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 이제 그 돈도 많이 끊겼다. 그러나 또 김정은이 공작을 했는데 김정남에게 제발 김한솔도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 저희가 내용을- 인터뷰가 있습니다. 예, 인터뷰 예. 한번 들어보고 예, 말씀 예, 나눠볼까요? 그렇죠. 예. 2년 전에 유럽 언론에서 한 인터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it became, how he became a dictator. Because first of all, it was between him and my grandfather, and I haven't met both of them, so it's also a part of the curiosity. 자, 딕테이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삼촌에 대해서 반감이 있겠죠.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네.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삼촌 김정은은 이 김한솔 아직은 어리지만 서구식 교육을 받았고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똘똘하고 교양 있고
뭐 이런 깨어있고. 깨어있고 예. 이런 존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그 독재자로 표현한 것은 그 가치 중립적으로 서방 세계 언론을 접한 그 자기의 그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한 거지 자기가 정말 독재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방 세계 언론에서 그 김정을 독재자로 하니까 그 표현을 갖다 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삼촌이 독재자가 됐는지는 그쵸.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 독재자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쵸. 나는 그를 그쵸, 예. 독재자로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예.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한솔 입장에서는 그 자기 아버지가 그 북한의 장자인데 김정일의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권력에서 이렇게 밀려나서 해외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에 대한 약간의 안타까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좀 불만도 대지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하자면 이제 2001년 5월에 일본에 들어가다가 이제 김정남이 체포되면서 그때부터 후계 반열에 밀려났으니까 그런 분풀이를 늘 김정남이 밥상머리에서 김한솔이 듣는데 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감정들이 아마 뭔가 많이 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독재자란 말도 튀어나온 것 같고 반발심, 분노 이런 건 아직 저 김정남 가족에게는 많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가족들에게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에 김정은의 이른바 실각설까지 나오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과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